기상청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뉴욕 일원에 허리케인 호아킨이 상륙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이 뉴욕에서 국악 한마당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뉴욕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한 지 3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엠트랙이 오늘부터 규격을 초과하는 수화물에 대해서는 건당 $2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12년 뉴욕 1원은 허리케인 샌디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초 뉴욕 1원에는 허리케인 호아킨이 상륙할 수 있다고 예보됐습니다. 제2의 샌디급 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30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바하마 북동쪽에 있는 호아킨이 시속 8마일의 속도로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호아킨의 진로가 아직 불명확하지만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거쳐 오는 4일 밤 늦게나 5일 오전쯤에는 남부 뉴저지 내륙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약 72시간이 지나면 진로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2일쯤부터 바하마 인근 해역에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허리케인이 동쪽 대서양 방면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내륙으로 향하면 2012년 샌디급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2일부터 4일까지 뉴욕 일원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아킨까지 강타할 경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민들의 대비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수일 내로 닥칠 수 있는 허리케인에 대비해 피해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유엔 창설 7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악 한마당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호 지휘자가 이끄는 KBS 국악 관현악단이 오는 23일과 24일 뉴욕에서 국악의 향연을 펼칩니다. 23일에는 유엔 총회장에서 국악 공연을 통해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문화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각국 외교 사절들에게 전할 계획입니다. 또 24일에는 세계적인 무대인 카네기홀에서 뉴욕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일반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을 초대해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을 펼칩니다. 국악 관현악단의 이번 공연에는 국악소녀 송소희와 김혜수 국립국악원장 등 한국 정상급 국악인들이 협연자로 나와 아름다운 국악의 선율을 선보이고 가수 다비치가 출연해 K-팝과 국악을 접목한 퓨전 국악의 이색적인 무대도 올려질 예정입니다. 더욱이 이제 한국으로서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서 같은 행사 겹치니까 중요한 해이다 해서 유엔 공연을 먼저 23일날 갔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24일 날은 여기 한인 교민분들과 여기 주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시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무료 공연으로 진행돼 국악 애호가들에게 한국 정상급 국악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켓 교환권은 뉴욕과 뉴저지 H마트와 한양마트 또는 맨하튼 고려서적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카네기홀 박스 오피스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발표한 5개년 장기건설 계획에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지난 29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재정 보고서를 발표하며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가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5개년 장기건설 계획을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5개년 장기건설 계획안에는 헌츠포인트, 파크체스터, 모리스파크, 코앞시티 등 브롱스 일원에 메트로놀스역 4곳을 신설하고 현재의 맨하튼 그랜드센트럴역에서 펜스테이션까지 노선을 연장하기 위해 2022년까지 이스트사이드 액세스 프로젝트를 완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32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주정부가 73억 달러, 시정부가 32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욕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25억 달러로 7억 달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건설 계획을 축소하거나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등으로 이어져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없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예산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지원 여부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하루 앞둔 30일 임시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상원이 이날 오전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이고 가결시킨 데 이어 하원 역시 통과시켰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기존 예산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가족계획연맹이 회의에서 임신부 낙태 시술 과정에서 얻은 폐하 조직의 매매 여부를 논의하는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연방정부의 폐쇄는 막았지만 이번 임시 예산안의 시한이 12월 11일까지인 만큼 연말에 또 한 차례 예산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가 네일살롱 임금 지급 보증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법규에 대해 효력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금 채권 구입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네일살롱의 임금지급 보증채권 구입을 의무화한 법안에 대해 효력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맨하탄 소재의 한 로펌 변호사가 오는 2일 올바니 소재 뉴욕주 법원에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2일 오전 접수할 예정이어서 결과는 당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라며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주일 뒤 재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래는 지난달 29일 접수할 예정이었지만 서류 준비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이 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30일 담당 변호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접수 일정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6일로 다가온 임금채권 구입 기간은 임금채권 무효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제 취업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하자마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빙자한 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사례가 늘면서 취업은 예외 조건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고시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재외국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야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매달 25일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예외 요건 중에서 취업을 제외했습니다. 그동안 취업을 빙자하고 입국한 후 병원 진료 후 그대로 출국해버리는 일이 잇따르면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최초 입국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불법 체류자들도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체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면 나중에 무보험자들의 치료를 위한 복지 예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 의원은 30일 불법 체류자들도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바마 케어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도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불법 체류자에게 오바마 케어 혜택을 주는 것은 도의적인 면에서도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불체 노동자들이 젊었을 때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나중에 무보험자들의 치료를 위해 쓰이는 복지 예산이 크게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도 발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적지 않은 카운티 의회에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저지 프린스턴 타운 의회는 지난달 29일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법 제정을 주의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린스턴 타운 외에도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10개의 시 카운티 의회가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린스턴 타운 의회는 프린스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불법 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내야 한다며 결의안 통과 배경을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15만 3천에서 27만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뉴저지주 내 불체자들에게 법 시행 후 첫 3년 동안 면허증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과 2월에는 뉴저지주 상원과 하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2006년과 2008년, 2012년에도 주 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한 차례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워싱턴 DC, 콜로라도와 일리노이 등 10개 주에서만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의 한국어 번역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맹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고 신청서를 한국어 등 10개 언어로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지난달 21일 오바마 대통령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보조금 신청서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이민자들의 경우는 가구당 평균 $1,000를 신청서 번역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맹 의원은 영어가 서툰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모국어로 연방 학자금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맹 의원은 지난해에도 연방교육부가 한국어와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제작된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하원 통과까지 이끌어냈지만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서로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학교 등 정부 인가를 받은 모든 학교들의 학자금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영어와 스페인어 등 2가지 언어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사들이 잇따라 수화물 운송 수수료를 인상했는데요. 여기에 엠트랙도 오늘부터 규격을 초과하는 수화물에 대해서는 건당 $2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엠트랙은 1일부터 일정 기준을 넘는 수화물에 대해서 건당 $2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은 무게 2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품과 무게 5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휴대용 가방을 각각 2개까지만 추가 요금 없이 열차 안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당 $20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짐을 분산시켜 규격에 맞추려는 경우에는 역에서 판매하는 박스를 구입하고 다시 패키징을 해야 합니다.
다만 2세 미만 유아와 함께 탑승하는 승객의 유모차나 기저귀 가방 등 유아용품은 수화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열차 내에 반입하지 않고 화물칸으로 짐을 붙일 경우에는 정해진 규격 내 최대 50파운드의 짐 2개까지 무료로 붙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을 넘을 경우에는 화물 2개까지 건당 $20의 추가 수수료를 내면 붙일 수 있습니다. 단 짐을 붙이는 서비스는 모든 역에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할 것이 당부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축제 42회 LA 한인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축제가 진행될 서울국제공원은 완벽한 축제를 위한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연예인 군단도 속속 LA에 도착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2회 LA 한인축제의 개막을 앞두고 축제 장소인 서울국제공원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한인축제의 장터 부스는 총 350개. 한국농수산엑스포와 현지 한인업체를 위한 부스는 물론 중소기업 엑스포 부스도 마련됩니다. 매년 제기됐던 주차 문제와 편의시설 문제도 개선됐습니다. 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올해 축제부터는 귀빈실과 만남의 장소, 휠체어 대여소, 물품 보관실, 베이비존 등을 비롯해 무대 앞에는 7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부스도 따로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축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4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해왔는데 이번에 42년은 원년에 하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완전히 업데이트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놨는데 이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LA 교민 그리고 더 나가서 미주동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가족끼리 오손도손 와서 점심도 드시고 또 차도 마시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공연과 전시도 한층 업그레이드돼 한국 역사관과 전통올레 체험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토요일 메인 공연인 토요일 밤의 공연에는 샘 해밍턴, 에스나와 마마무, 제니조 등의 연예인 군단이 총 출동합니다. 공연을 위해 오늘 LAX에 도착한 출연자들은 성공적인 공연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10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진짜 영광입니다. 2MC로 간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영어 할까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로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저 방송할 때마다 웬만한 시청자들은 한국말 하는 게 차라리도 익숙하니까. 특히 로컬 출신으로서 한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에스나와 제니조 한국 아리랑 TV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는 자신들의 재능을 한인 커뮤니티에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한인타운 축제는 제가 진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무대를 서왔던 무대이기 때문에 되게 고향에 와서 내 무대에서 다시 쓰는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자리일 것 같고,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게 있는데 약간 이세로서 활동하는 것 중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럼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약간 이세로서 다리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문화에 관련된 것에서요. 이들은 또 이번 축제에 대한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한인 축제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LA 한인 축제 많이 오세요. 가족 친화적인 행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난 42회 한인축제는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TVK 뉴스 김진입니다. 사우스 LA에서 리퀘어 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흑인 도둑들에 맞서다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이 지역에는 좀도둑이 끊이지 않았다는데요. 보안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의 한 리커스토어. 한 흑인이 지불하지 않은 물건을 그냥 들고 나가려 하자 가게업주 이영기 씨가 막아섭니다. 이 씨의 제지에 이 흑인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어 다른 동료들까지 합세하자 몸싸움으로까지 번집니다. 이 씨는 페퍼 스프레이까지 뿌리며 이들과 맞섰지만 결국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심한 발길질까지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수 경기는 좋은데 체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술 가지고 도망을
한다든가 대화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이 가해지겠죠.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오후 6시. 55가와 후퍼 애버뉴가 만나는 이 리커스토어는 대부분의 고객이 흑인입니다. 특히 이 가게는 지난 20년간 큰 사고 없이 운영되던 터라 인근 한인 업주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파장이 컸습니다. 결국 가주 한미식품상협회는 내일 이사회를 열고 피해자 이 씨에게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논의하고 해당 지역 경찰국에 보안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우리 협회 차원에서 내일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가야겠죠. 한편 피해자 이 씨의 가족은 폭행을 가한 용의자들에 대한 검거를 요구하며 경찰과 일부 언론사에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공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숙하게 치러지는데요. 요즘 대만이나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흥겨운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효녀단으로 불리는 여성 밴드까지 동원되는 장례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여 명의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밴드가 타이완의 한 시골 마을을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축제라도 벌어진 듯 경쾌한 음악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들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장례식장입니다. 공연은 빈소에서도 멈출 줄 모르고 유족의 얼굴엔 미소까지 번집니다. 망자의 젖은 길을 외롭지 않게 해주고 유족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초청된 여성 밴드 일명 효녀단입니다. 应该是很少有像我们这么欢乐的。对啊，就是在我们南部这边，北部是真的比较少见。对啊。 한바탕 공연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조문객들을 받기 시작하자 빈소는 다시 숙연해집니다. 유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지만 엄숙한 분위기는 이때뿐. 고인의 시신이 장지로 옮겨지자 다시 풍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슬피 우는 유족도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하관식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댄서들까지 등장해 망자 앞에서 춤을 춥니다. 밴드에 댄서까지 동원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지만 유족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已经走了这个的事情上面，希望让奶奶走得快乐一点。那我们心情也不要那么沉重。 외국인들에겐 충격적인 장면이지만 여성 밴드나 전문 댄서를 동원한 장례식 공연은 최근까지 대만이나 중국에서 널리 유행했습니다. 선정적인 옷차림의 여성 댄서들이 봉춤을 추며 운구 행렬을 이끄는가 하면 장지에서도 민망한 춤을 추는 모습이 쉽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아야 고인의 명예가 높아지고 유족의 체면이 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He would have been happy to see so many people coming to this boisterous farewell ceremony and pretty girls singing and dancing for him. This was his final wish.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유별난 장례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We are grieving for the deceased, we're sad. So the idea of something like sexy girls dancing seems just completely incongruous. 논란이 커지자 중국과 대만에선 선정적이고 사치스러운 장례식 쇼를 금지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젊은 여성 밴드들의 장례식 공연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13명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수배 중인 용의자로는 24살 폴김, 42살 이준업 씨 등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살인과 사기 혐의 등으로 한국 국적 소지자인 45살 김태훈, 28살 박동수, 33살 이재도 씨 등이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공개 수배 중입니다. 특히 뉴욕 지역에서는 71살 곽홍현, 74살 손복 씨가 불법 이민 알선과 인신매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균에 의한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30일 브롱스 지역에서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환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집단 발생한 이래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 보건국은 이번 감염 경로와 진상 규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매춘 여성들을 호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집단 성폭행한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맨하탄 검찰청은 30일 한인 등 아시안 매춘 여성들을 호텔로 유인한 후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용의자 27살 페르난도 산델 등 3명을 체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청은 드러나지 않은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체류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복권을 아이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잭포켓 앱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뉴욕주 의회는 잭포켓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하원 경마도박통제위원장인 게릿 프렐로우는 이 앱이 엄연한 불법이라며 복권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도박통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짙게 낀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가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